안녕하세요. 썰 민법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고에 관한 모든 것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저당권 강의하다가 차고를 하는 이유가 제가 3일 전인가 4일 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점은 좀 해주세요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우리 그 감정평가사 시험이 4월 2일 날 시험 보거든요. 한 열흘 남았는데 우리 한 학생이 선생님 기간, 차고, 그다음에 점유권에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좀 궁금합니다.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시험을 앞둔 입장에서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수험생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시험 원서 접수하고 시험을 코앞에 앞뒤 입장에서는 뭘 할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작게나마 차고에 관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수업 시간에는 차고 관련 문제, 차고 관련 부분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정리했는데 이제 시험을 앞둔 입장에서는 딱 찍어서 요약 정리만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고의 뜻은 가장 중요하죠. 차고란 뜻이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모른다. 이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것을 차고라고 부른다. 항상 조심할 건 이겁니다.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것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항상 구분하셔야 돼.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와 차고의 차이점.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자가 모르면 차고다. 알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차고의 유형에는 표시상의 차고도 있으며 표시기관의 차고도 있고 내용의 차고도 있다. 중요치 않다. 자, 요즘 시험에 가장 뜨는 문제 법률의 차고입니다. 법률의 차고. 법을 잘못 오해한 거죠. 그래서 표시상의 차고, 표시기관의 차고, 내용의 차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법률을 차고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합니다. 이런 네 가지 경우는 결론,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전달기관의 차고다. 그럼 전달기관의 차고의 의미는 뭐였냐면 표자가 갑에게 보낼 편지가 전달될 의사표시가 을에게 잘못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집배원의 실수로 갑에게 전달된 의사표시가 을에게 잘못된 전달 경우라면 이것을 우리는 전달기관의 착오라고 부르고 전달기관의 착오는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착오 유형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동기의 착오인가요? 그렇죠? 동기의 착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 또 내지는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지만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다. 그럼 두 가지 경우, 원칙적으로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라거나 아니면 설령, 잘 들으세요, 표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결론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중에,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갑니다. 동기를 표시하면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그걸로 충분의 의미는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이겁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죠. 그럼 시험 질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까지는 부족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취소할 수 있다. X.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순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됐습니다. 착오의 유형을 좀 볼게요. 그래서 시험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들,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믿고서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고가에 매수했지만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전형적인 동기의 착오이다. 이렇게 나오면 원칙은 취소하지 못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한 사용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사면, 땅을 사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일정한 사용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법령상의 제한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자, 포인트,
법령상의 제한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동기의 착오이구나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법령상의 제한으로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묻자고 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아파트를 못 짓습니까? 보기 드립니다. 1번 아파트를 지을 시멘트가 부족해서, 2번 철근이 부족해서, 3번 고층 아파트를 지을 기술이 부족해서, 4번 비행 금지 구역, 법령상의 제한으로 비행 금지 구역의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럼 결론은 법 때문에 못 짓는 거야 지금. 그러면 법령상의 제한 나오면 무슨 문제라고요? 동기의 착오이구나. 따라서 사례 경우라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층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라고 표시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다시 한번 강조. 상대방으로부터 꼬셔진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례 두 가지만 정리. 나라 땅,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은 나라 땅이에요.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귀속재산하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를 합니다. 이런 판례가 나오면 상대방으로부터, 즉 공무원으로부터 유발됐구나.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또 내지는 공무원의 법령 오해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니까 이것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우리 법조항 109조입니다. 자, 헷갈리는 경우는 좀 보죠.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미륵처럼 나오고 계륵처럼 나오긴 하는데요.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거 내가 정리해 볼게요. 표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실의 발생이 미필적, 미필. 우리가 뉴스에서 한 번씩 들어보는 것은 미필적 살인이다. 그렇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칼로 찌겨서 죽였으면 고의적인 살인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 상태에서 방치했어. 이게 미필적 살인입니다. 그래서 미필, 우리가 군대 안 간 사람을 미필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미필적인 것임을 알아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다. 표현 좀 어렵습니다. 자, 행위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앞으로 장차 개발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미필적 예상이야. 그런데 문제는 개발이 안 돼. 그럼 이것이 일종의 동기의 착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야 지금. 어떤 상황의 발생이 미필적인 것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상한 데 지나지 않았다면 이건 착오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판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에 대한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이건 미필적 예상한 것에 불과하잖아.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 내지 예상에 빗나간 것에 불과. 예측이 빗나간 거야. 이거는 착오가 아니랍니다. 됐나요? 그런데 요놈하고 헷갈리는 판례가 더 있습니다. 자,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 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자, 착오는요, 현재의 사실을 착오하셔야 돼. 현재의 사실. 그런데 착오가 앞으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착오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취소할 수 있대요. 그래서 미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 천천히 자주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리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겠다. 이렇게 발전이 되겠다. 미필적인 예상이라면 착오가 아니다. 그런데 미필적인 것이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야. 불확실해. 근데 문제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경우라도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보셔봐. 세 번째 판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109조의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차고에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번 판례와 3번 판례가 헷갈린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자, 설령 요즘 시험에 또 휩쓸고 있는 지문이죠. 표자가 착오에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표자의 진위에 동그라미 동의.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얘기는 상대방도 표자의 진위 아니면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오표시 매우 원칙처럼 설령 표시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양 당사자의 진위가 일치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아니지. 해석은 착오에 앞선다. 그래서 설령 표자가 착오처럼 보여도 상대방이 표자의 진위를 알고 있어. 아, 잘못 얘기했구나. 알고 있으면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저는 500이라고 있어. 500이라고. 근데 500을 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5천을 500으로 잘못 말했구나. 그럼 이게 착오가 아닌 거지. 착오는 내 말을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착오야. 그런데 상대방이 표자의 진위 동의했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이 표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라고 얘기해도 아로 알고 있었잖아 지금.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아니죠. 됐나요? 동의. 상대방이 동의했습니다. 착오 문제 아니니까 취소 못해요. 얘기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최근 나온 판례인데요. 우리가 조금 이따 봅니다만은 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야. 근데 계약할 당시는 불이익이 있었어. 그런데 사정이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착오가 아니지. 다시 표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있어야 착오야. 그럼 따라서 역으로 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약할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했어. 근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다 보니까 석 달 뒤에 보니까 손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취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표자가 의사표시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사정 변경에 의하여 표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면 이건 착오 아니에요. 됐나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착오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한다. 두 번째,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 그러면 무엇이 중요 부분이냐? 중요 부분의 판단의 기준. 첫 번째, 객관적으로 표자 입장에서 중요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주관적으로. 자,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12분 돼 있는데요. 못 바꿉니다. 자, 바꿉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중요해라. 두 번째, 주관적으로 표자 입장에서 중요하다. 됐나요? 제가 오타 옵니다. 그래서 좀 표현들을 보시면 제 말 들으세요. 객관적으로 보통 사람 입장에서 중요하시고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중요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 부분이다. 하나 더 나아가서 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갖춰야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시험 지문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판단은 표자 입장에서 판단한다. X야. 표자 입장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판례 배우시다가요. 자,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해서 한 4가지 정도만 들어보세요.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그래서 토지의 현황 경계가 나오면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두 번째,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다. 나머지는 각서 생략할게요. 자,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일한 착오에 빠진 경우가 법률의 착오니까 중요 부분이다. 자, 네 번째는 재건축 조합이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배병길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 여부를 알지 못한 거 중요 부분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판례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아니었죠. 그렇죠? 또 내지는 제일 중요한 판례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판례 원문이에요. 차연금 반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서명하였지만 기존의 구상금 채무 등에 관해서 준소비대차 계약에 서명한 경우라면 어차피 보증할 의사가 있었으니까 자, 옛날 빌린 1,000만 원을 보증할 의사가 있었으니까 기존의 구상금 1,000만 원. 그래서 어차피 1,000만 원까지는 보증할 의사가 있었어.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결론. 실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착오의 예상 문제. 그래서 요 부분만 지금 동영상 14분 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든 공인중개사든 아니면 내일 모레 시험을 앞둔 감정평가사 수험생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는 찍신 설신제가 찍어드린 요 예상 문제만 갖고 가시면 시험에 착오 관련 문제는 틀릴 일이 없을 걸로 확신. 즉신 갑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계급품 몰면서 했던 얘기. 중요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표자가 한다. 그러나 과실에 대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한다. 반드시 가셔가야 돼.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중요 부분이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취소하려는, 즉 무효를 주장하는 표자가시고,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취소 못하게 막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라는 거. 자, 두 번째 포인트. 109조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에 의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할 당시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더 이상 착오 취소 안 돼요.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워낙 자주 나오는 기출입니다. 표자에게 설령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하는 게 원칙인데요. 설령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표자의 중대한 과실을 알면서 이용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네 번째. 취소한 결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표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즉 취소의 결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다. 왜? 불법행위가 되려면 취소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고 위법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문제는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야.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설령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의 취소권 자체가 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것이다.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 얘기 끝.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입니다. 넘버링 다섯 번째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었죠. 이것을 수업 시간에 이중효라고 그런다. 해제가 되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끝. 자, 여섯 번째입니다. 요즘 모든 시험을 휩쓰고 있는 질문.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여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여있는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랭킹 1번 판례. 신원보정 서류에 서명 날인하려고 하였지만 제3자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정 서류에 서명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부른다. 표시상의 착오 내지는 기명 날인의 착오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에 설령 3자의 기망이라 할지라도 사기를 이유로는 절대로 취소하지 못하고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다. 꽝꽝꽝. 자, 정리. 넘버링은 다르지만 7가지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증명책임. 중요 부분은 표자. 중과실은 상대방. 109조가 임의 규정이다.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다. 3번 뭐든가요? 3번. 4번은 기억나는 4번. 3번이 뭐였냐면 4번은 기억나시죠? 4번. 이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자, 기술이 부족해서 앞으로 못 가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라 한글 파일 같으면 앞으로 가는데 이거 파워포인트라 제가 기술이 좀 부족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3번 얘기가 뭐였냐면 3번 얘기가 자, 3번 얘기를 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자, 3번 얘기가 있네요. 죄송해요. 3번 얘기가 뭐였냐면 자, 다시 갑니다. 표자에게 경제적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4번이었고 5번이 뭐였냐면 해제한 다음에도 취소할 수 있었고 6번이 뭐였냐면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였고 7번째가 뭐였냐면 표시상의 착오, 기명 날인의 착오라고 하면 절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20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착오 문제는 물론 방금 20분 안에 했던 것 위에 나올 수 있지만 답은 여기서 나올 걸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 다 빼고 답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앞으로 더 이상 벗어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 최소한 7가지만큼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7가지 한번 다시 한번. 첫 번째 증명책임 그렇죠? 첫 번째 중요 부분 표자, 중대한 과실 상대방. 두 번째는 임의 규정이다. 세 번째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 의무 없다. 다섯 번째는 해제한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게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 7번째는 기명 날인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는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고 오로지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다. 끝.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